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동맹과의 조율 강화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한 미국의 제재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검토가 북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인 대북 제재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2021 제재 검토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제재 체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시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제재가 동맹 파트너와 함께 조율될 때 가장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에 주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동맹에 대한 중요성이 제재 문제에도 적용된 사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2017년 전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들을 사례로 들며 문제는 북한이 제재 회피에 매우 능숙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 같은 행위에 연루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report is exactly true, that they're most effective when there's a coordinated response. U.S. sanctions imposed by Congress, really also work best when friends, partners, and allies are in support, and so they can be magnified.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도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협력할 때 미국의 제재가 가장 잘 작동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 분석은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00년 중반 매우 짧은 시기만을 제외하고 우리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주요 동맹이나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aybe the U.S. or the Biden administration is fundamentally beginning to look at its policies toward especially second-tier adversa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nd it figured out that the sanctions, which has been our kind of go-to tool up to this point, have not really worked that well. 이번 제재 검토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문제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어느 정도 북한과 관련한 내용도 간접적으로 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런 내용들이 제재 검토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을 수는 있겠지만 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현재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I don't think that's the case, quite frankly. I think there are a number of mechanisms that have been in place and are in place that allow essential approved humanitarian assistance to get through to the North Korean people.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제재 검토 보고서는 북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제재 정책을 주제로 한 만큼 대북 제재에 대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진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의 현재 대북 독자 제재는 주민들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북 제재 이행 등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서 확인한 대로 북한의 미사일은 한 기가 발사됐으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과 북한이 국방력 증강에 협력한 정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영내 안보라는 상호 이익을 위해 중국의 기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대북 제재를 올바로 시행하거나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방식으로 북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새로 제정한 육지 국경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열악해진 탈북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탈북 지원단체들이 우려했습니다. 많은 탈북민은 한국 등 자유세계로 가기 위해 북중, 동남아 국경을 모두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25일 중국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최근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육지국경법 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북한과 인도 등 14개 나라와 2만 2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을 마주하는 중국이 육상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건 처음이라면서 내년부터 발효될 이 법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새 법은 특히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교통과 통신, 감시시설 건설, 국경 안정을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한 대비와 타격, 무력 행사에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새 법률은 중국의 현안인 인도와의 국경 분쟁,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통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구르족 지원, 동남아시아 국경을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탈북 지원 단체들은 이 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탈북민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탈북자한테는 이중으로 고통을 안기는 거잖아요. 북중 국경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 또 강화된 것을 목숨 걸고 헤쳐나왔다고 해도 동남아 국가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길목까지 차단되면은 그건 탈북자들한테는 앞으로는 탈출의 기회가 거의 없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국통일부는 2003년 이후 해마다 2~3천 명,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국경 경비 강화로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한 한국 입국 탈북민이 지난해엔 코로나 여파로 229명, 올해는 지난달까지 48명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중국의 육지 국경법 발효로 탈북민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t's just going to get worse and worse and worse. I'm just so worried about it. We got to get that border open, not further sealed shut. 지난 8월 말 자오커즈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과 이용남 주중 북한 대사가 만난 뒤 두 나라 국경지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양국 정부의 의지가 매우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3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23일 BOA에 북한 지도부가 보건뿐 아니라 주민들의 대량 탈북과 체제에 대한 불만 고조를 막기 위해 코로나를 핑계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이에 대해 탈북민을 세상에서 가장 잘 대변할 주체는 헌법을 통해 이들을 자국민으로 수용하는 한국 정부라며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인도적 차원의 탈북민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곤입니다. 독일 경찰이 독일 연방군 소속 장교 자택을 압수수색해 방사성 물질과 불법 무기, 북한 관련 기밀 문서 등을 발견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독일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24일 독일 연방군 소속 특수폭발물 부서에 근무 중이던 대위가 최근 미국으로 소음 억제기기를 소포로 보내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돼 경찰이 최근 이 대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군사무기관리법 위반과 방사성 물질 불법 취급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와 슈피겔 등 현지 언론들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또 자택 수색 도중 독일 연방정보부의 북한 관련 기밀 문서들이 다수 발견돼 독일 연방군사 정보국이 조사에 합류했다고 밝혔으며 북한 관련 기밀 문서들의 입수 경로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독일 경찰은 또 이 장교의 집에서 AK-47 소총과 대전차, 대공무기, 수류탄 등 불법 무기도 압수했으며 의료용과 산업용, 핵무기 제조 등에 사용되는 방사성 물질 스트론튬 90도 확보해 입수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해병대 소속으로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 부대원들의 생명을 지켜낸 영웅적 공로로 미국 명예훈장을 받았던 듀원 듀이 씨가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미군 제양군인회는 최근 미군 해병대 기관총 분대장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1952년 4월 판문점 인근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도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수류탄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 부대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1953년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받은 듀이 씨가 지난 11일 플로리다주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향군인회는 듀이 씨가 이런 영웅적인 공로로 전쟁 중 부상을 당한 미군에게 수여하는 퍼플하트 훈장도 수여받았으며 지난 2016년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태극 무공훈장도 받았다면서 전투 중 이미 부상을 당했음에도 부대원들을 먼저 생각한 전쟁 영웅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듀이 씨의 별세에 대해 한국 국가보훈처는 25일 조전과 추모패를 전달하고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듀이 참전용사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혈맹으로 맺어진 미한 간 우정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